지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이틀째 회의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 오늘 이제 네. 마지막 그 모든 세션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P4G가 뭔지 좀 먼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래요? 예, 네. P4G라는 회의가 무슨 회의냐면요. 이게 녹색,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라는 약자거든요. 예.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고 하는 회의고요. 원래 이게 2018년도 10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차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2차 정상회의가 개최가 된 거고 이게 지금 2차군요. 예, 비대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 각국 정상급 고위급 인사들이 화상으로 참석을 해서 주제를 논의를 했는데 주로 녹색 회복, 그다음에 탄소 중립, 민관 협력 이 세 개 크게 주제가 세 개가 있고요. 그 외에 농업, 식량, 물, 에너지, 도시, 순환 경제 이런 5개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서 오늘 이제 곧 이제 서울 선언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서울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어떤 전 세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기 위한 다자간 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좀 국내에서 두 번째 2차 회의가 열린 건데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기후변화 협약을 한다 이러면 주로 유엔이 주도하거나 혹은 각 국들이 주도를 하는데 주로 선진국들이 많이 주도를 해서 그게 네. 우리가 파리협정 기억하시잖아요. 기후변화 협약. 그런데 파리협정이 올해가 사실은 실천적인 어떤 첫 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파리협정이 왜 이렇게 늦어졌나라는 걸 보면 각국들의 이해관계가 늘 충돌을 하고 또 뭐 미국, 중국 이런 G2 내지는 선진국들 간의 이견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못 내왔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개도국들의 어떤 참여, 개도국들은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했을 때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또는 이 성장의 어떤 단계에서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국가 주도가 이루어졌을 때 소외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이번 P4G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국가가 주도하는 것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어떤 점에서 보완하냐면 민과 관, 즉 시민단체들이 더 많이 뛰어들고 그래서 민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이 플랜들이 나와야 되고 뭐 또는 지자체, 그러니까 국가 주도가 아니라 지자체들의 역할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또 성과를 좀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러니까 국가 주도를 보완하는 그리고 보다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개도국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사실 실질적인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이제 현장 연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폐회사도 함께 들어볼 예정인데요. 네. 이 중요한 어쩌면 실천적으로 이제 실제되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상당히 있겠네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기후 협약이나 아니면 이런 이제 탄소 중립 이런 부분에서 가장 먼저 선두에 나서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코펜하겐에서 1차적으로 열렸지만 그때는 준비 단계였고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이 회의를 주최를 했고 의장국이 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해가지고 녹색 회복 탄소 중립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예.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는 선언적 의미를 함께 갖고 있고 이 P4G 회의 정상회담 함께 우리나라 지자체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어요. 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자체 한 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이걸 선언하는 경우도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로 했고요. 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기후 협약을 제대로 안 지키거나 탄소 중립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이제 현장으로 한번 가서 직접 현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행사와 관련된 영상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제 서울 선언문이 채택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폐회식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대통령의 폐회사가 있고 나면 이제 이틀간의 P4G 정상회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밤 10시부터 이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정상 토론 세션이 있었고요.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 자리에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또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 등 14명이 화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앞서 그 평론가님 얘기하셨지만 녹색 회복,
또 탄소 중립, 이제 민관 협력 대한민국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서울 토론이 선언문을 이어졌습니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각국 정상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5개 주제별 세션과 이틀간의 정상 세션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기업, 미래세대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울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들은 기후위기가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데 동의하고 코로나19 역시 녹색 회복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녹색 회복은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 협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지난해부터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각국의 야심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국제사회 노력에 더해져 이번 회의를 통해 강화된 민관 협력이 다가오는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상들은 또한 P4G가 UN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노력을 보완해 왔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물, 에너지, 식량 및 농업, 도시, 순환경제, 금융, 지자체 역할 강화, 포용적이고 공정한 전환 분야에서 민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기후행동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ESG를 지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을 촉구합니다. 경제 사회 구조 전반을 저탄소 방식으로 전환해야 미래 세대가 생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오늘 우리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삶을 결정한다는 인식하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끝으로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포용적 녹색 회복을 통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 의지가 결집되었으며 이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차기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를 담았습니다. 이상이 정상들이 합의한 선언문의 내용입니다. 서울 선언문을 지지해 주신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 정상들의 합의를 마친 서울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선언문 채택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여장국인 콜롬비아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정상 여러분들 그리고 국제기구 수장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정상회의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기후 변화야말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재건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세계가 필요한 것은 바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영향을 우리는 극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정상회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30년이면
가장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반드시 달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유한 이러한 노력들에는 단순한 에너지 전환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정 이동성이나 또 산림 파괴만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기후 행동과 관련해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의 탄소 발자국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원의 제공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민간 부분의 동참이 필요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다자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국제금융기관들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글라스고에 한 발자국 더 가깝게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기대를 갖고 또 정치적인 의지와 행동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했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이러한 리더십 그리고 또 한국판 뉴딜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영감을 주는 정책적인 모범 사례라 생각합니다. 특히 콜롬비아의 경우 우리는 Pact for Colombia라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의지 안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투자 그리고 청정, 모빌리티를 위한 투자를 담고 있습니다. 녹색 그리고 자연 기반의 해결책이 또 개도국에게도 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유했던 여러 가지 활동을 볼 때 이번 세대가 분명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싸운 세대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포용하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차원에서 행동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콜롬비아는 기꺼이 2023년 제3차 P4G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서 노력할 것입니다. 콜롬비아는 말씀드렸듯이 이 고지대에 있는 생태계 50% 그리고 우리의 토양의 30%는 이러한 그 비옥한 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해상 생태계가 풍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고 또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리고 51%라는 배출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다면 또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콜롬비아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또 이는 뿐만 아니라 영감을 불어넣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도 이러한 개념을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2023년이 되면은 우리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행동이 생겨날 것입니다.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국가를 중상으로 모든 기업들과 모든 NGO들 그리고 또 모든 개인 시민들이 바로 21세기의 이러한 역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런 윤리에서는 바로 기후변화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참석해 주신 정상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콜롬비아는 여러분들 2023년 기다리겠습니다. 예, 두케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콜롬비아가 제3차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P4G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회의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시간 화상회의에 함께하며 서울선언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아주신 각국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한 지구촌의 공감대를 넓히고 녹색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녹색 미래를 만드는 기후 행동에 학계, 기업, 시민사회를 비롯한 모든 인류가 바로 지금 적극 동참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녹색 실천, 지금 시작합시다. 이상으로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 연결해서 이틀 동안 진행된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폐회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폐회사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 라이트 포커스 이렇게 P4G 현장을 생중계로 좀 포함해서 전해드리느라고 대담도 길어졌습니다. 오늘 두 분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